하락기가 시작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살 수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B급지 이하로는 이제 스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개인 투자를 하실 때. 그러면 지금 내 입지가 C급인지 B급인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데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제가 나름대로 산정한 기준인데 그게 수능 문제에 풀듯이 A지역은 B급이고요. C지역은 뭐 D급이에요. 이런 건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요. C급이라도 가야죠. 돈을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분은 투자할 방법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은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D급지가 올라가는 상황이 올 때까지가 되면 거의 끝물이잖아요. 떨어져도 좀 더 빨리 들어갔다면 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익 구간이 남아요. 그리고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규제를 없애줘요. 아무래도 시장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손해는 안 나요. 아니, 손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일찍 들어가 있으면 수익 구간이 급등 구간이 오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 구간이 있어요. 여기를 보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지. 어쨌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C급지, D급지라도 내가 정말 가진 돈이 없다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대신 그분한테는 항상 얘기를 하죠. 매도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왜? 매도 전략을 뭐 옛날 그 지역과 유사한 동네에 오래된 그 아파트들, 그러면 2006, 7, 8년도에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그 지역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안 떨어져요. 계단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들이 팔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건데 그러더라도 그동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기 우상향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필요하다. 그러면 C급지도 D급지도 분명히 움직임은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이 아닐지라도 그 수익이라도 가져가는 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다? 내 예상보다 더 심하게 떨어지면 손해겠지만 그 다음 장에 내가 분명히 투자의 기술은 되게 다양하다. 아까 뭐 물타기도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부동산 투자는 길게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단타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좀 안 돼요. 그리고 단타는 원래 회복기에서 상승장 초기 중계만 가능한 투자예요. 이 상승 후반부에는 단타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경매 같은 거에서 이렇게 싸게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매각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네. 그 밖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맞춰서 또 내 투자 방법을 내가 현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은 내 물건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 지금 보면 다들 뭐냐면 불이익들은 새가슴이라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사는 게 나아요. 자산시장을 사서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진폭이 심하고 자산시장 중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무거운 시장이라 탄력성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리고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처음 겪는 거라 너무 놀래서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번에 그 2008년 금융위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또 대처를 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너무 국뽕스럽기도 하지만 잘 나가잖아요. 네. 네.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괜히 내 입장에서 심하게 떨어진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한 방에 죽을 정도로 그런 나라 아니고 약하지 않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 떨어져도 팔지 않으면 명목소득이에요. 명목선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승 후반기니까 슬슬 이제 내리막길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정인 건지 잠깐의 숨고르기나 조정인 건지 아니면 이게 하락의 징조인 건지 이런 시그널을 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락의 징조를 얘기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금융위기예요. 근데 저는 금융위기는 관심 없어요. 블랙스완은 저도 네, 왜요? 그건 못 맞춰요. 네, 그거는 네, 못 맞히는 거니까 분명한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만 하다. 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외국의 각종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참고로만 하고 왜냐면 외국 시장이 영향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신경 쓰는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막 겁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 원칙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인데 항상 똑같은 답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요자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실수요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서 사야 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분들이 다 사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뭐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또라이가 먼저 산다.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새 가슴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분들이 총 100명이라고 치면 끝까지 안 사는 사람들은 하락문자고, 그러면 한 8, 90명이 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산 상황이 되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뭔 행동을 그 당시에 해도 집을 안 사게 될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네. 뭐 90명이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 나타난 현상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은 오르는데, 그때쯤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 게 그거는 거죠. 경쟁률이 떨어질 거예요. 청약 경쟁률. 청약저축 가입자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점점? 웬만한 사람은 다 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만 보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동안 많은 뭐 회사들도 집을 지으려고 해서 많이 팔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미분양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뭐 오늘 보니까 뭐 양주 뭐 어디에 미분양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뭐 어떤 기사가 확 났더라고요. 봤는데 그거는 스팟이에요. 특정 시점. 그거는 해결될 수 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분양이든 청약 경쟁률의 감소든 어떤 특정 시점에 기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셔야 돼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때도 보게 되면 2006년 이후에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였지만 미분양은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이렇게 늘고 있었다는 얘기는 좋은 지역, 외곽 지역에서 웬만큼 살 사람이 사면서 점점 그 살 수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를 내야 될 게 되게 많으니까. 네. 그러면은 원래는 금리가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한 5% 정도, 대출 금리가 5% 정도에서 7%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5%였을 때 살 수 있었던 사람 중에서 7%가 되면 나 못 사겠다. 그럼 수요가 줄어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같이 맞물리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락의 신호 뭐 이런 것들이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수요장이 시작이 됐고 실수요자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장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이 집을 사고 그리고 많이 산다라고 하면은 내 집 가격이 올라가서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대표적인 현상이 청약 저축 가입률, 경쟁률, 미분양 증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몇 개월 또는 한 1년에 걸쳐서 추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하락기가 시작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최근에 지난주였던가 아무튼 미분양 추이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거의 지금 금리도 몇 년간 올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는 없죠. 그다음에 미분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서울에서 뭐가 분양한다면 또 경기도 괜찮은 집 분양한다면 난리가 난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실수의 수요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한참 이후의 모습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접목시킨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돈독이 오르는 분들은 그게 안 보이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